나폴레옹과 마리 루이즈의 운명을 결정지은 어느 공작 부인의 은밀한 속삭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두 번째 아내 마리 루이즈 왕후는 남편에게 사랑과 열정이 가득 담긴 편지를 썼다. 이는 1804월 4일의 일로 남편인 나폴레옹이 황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불행을 나누고 싶고 당신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당신의 깊은 슬픔을 달래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루이즈 황후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폴레옹이 퇴위한 직후 마리 루이즈는 아들 로마 왕 나폴레옹 2세와 함께 수도 파리를 탈출해 블루아 성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그런 악조건에도 루이즈는 용기를 내어 퐁텐블로 궁에 유폐되이 나폴레옹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려고 마차에 몸을 실었다. 그 순간 마리 루이즈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이 있었다. 황후의 시중을 들던 몽테벨로 공작 부인이었다. 그는 마차에 올라탄 루이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부군에게 갈 때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서둘러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신 프란츠 황제를 만나 부군과 아드님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하셔야 합니다. 몽테벨로 부인의 은밀한 조언 한마디가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의 운명을 송두리째 가꿔놓은 셈이다. 그 말 한마디에 루이즈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중간 지점인 오를레앙에서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썼다. 지금 당장은 당신에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를 만나 뵈어야겠습니다. 당신이 유배될 엘바섬에서 당신이 받게 될 처우 개선과 저와 아들을 위해 절절한 어조를 담은 마리 루이즈의 이 편지에 거짓이나 가식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1814년 4월 12일 밤 나폴레옹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출국 준비를 서두르던 아내와 아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신을 자처하는 한 사내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전원이었다. 절망에 빠진 나폴레옹은 독을 마시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건졌다. 어이없게도 그가 마신 독이 너무 오래되어 효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나폴레옹은 결국 엘바섬에 유배되었다. 귀양살이하는 신세가 된 나폴레옹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 나폴레옹은 1810년 첫 번째 아내 조제핀과 이혼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유였다. 그는 같은 해에 두 번째 아내 마리 루이즈를 유럽의 전통적인 명문과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맞아들여 황후로 삼았다. 당시 마리 루이즈는 19살로 나폴레옹보다 26살 어린 신부였다. 이듬해인 111년 나폴레옹은 루이즈 황후에게서 그토록 바라던 아들 로마왕을 얻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리 루이즈와의 설레는 결혼 생활도 사랑도 나폴레옹의 갑작스러운 퇴위와 함께 끝나고 말았다. 나폴레옹의 숙적 나이페르크 백작과 육체관계를 맺는 사이로 발전한 마리 루이즈.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아버지 프란츠 황제를 만난 마리 루이즈는 자신과 아들의 안전과 미래를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엘바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란츠 황제가 몰래 손을 썼는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말하자면 나폴레옹의 정식 부인은 조제핀이며 마리 루이즈와는 내연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폴란드 귀족 마리아 발레푸스와 연인 사이이며 그들 사이에 아들도 있다는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밀까지 드러나고 말았다. 시리에 빠진 마리 루이즈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온천 휴양지인 엑스레뱅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감시와 보호를 겸한 나이페르크 백작과 육체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 무렵 이탈리아 엘바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그는 아내 마리 루이즈가 편지에 약속한 대로 프란츠 황제를 설득해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곁으로 와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남몰래 감추어왔던 불편한 진실이 낱낱이 까발려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마리 루이즈는 엘바섬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시 그는 나이페르크 백작과 사랑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기 때문이다.
죽은 지 20년이 지난 뒤에도 나폴레옹 시신이 썩지 않고 잠자는 듯한 모습을 유지한 까닭은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엘바 섬을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는 귀국 후 즉시 황제 자리를 되찾 부하를 도모했다. 1815년 2월 26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비참한 유배 생활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데다 운명이 걸린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의 부활 시도는 백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 루이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놀랍게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기는커녕 혐오의 감정만 드러냈다고 한다. 1815년 10월 다시 유배자의 신분이 된 나폴레옹은 아프리카 대륙의 먼 바다에 있는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내졌다. 이 섬에서 그는 갑자기 늙어버렸다. 위암을 앓고 있었던 데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 해도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고 배는 불뚝 튀어나왔으며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3,000명에 달하는 많은 호위병과 시종, 의사, 측근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데려간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빠짐없이 글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 나리 루이즈와 아들 로마 왕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나 나폴레옹은 아내 마리 루이즈와 아들 로마 왕 두 사람을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머물렀던 롱우드 하우스는 엘바 섬에 물리니 저택과는 달리 벽지와 가구 등의 색상이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단장돼 있었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낼 정도로 은은한 녹색으로 통일감을 주는 공간은 이제 더는 사랑하는 아내, 아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나폴레옹의 절망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했다. 녹색,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그 녹색이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안타까운 마음에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온다. 롱우드 하우스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저택 주위를 습지가 에워싸고 있다. 한데 공교롭게도 당시 벽지와 가구에 사용한 녹색 염료가 습기에 반응해 부패한 데다 비소가스를 방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나폴레옹이 숨을 거둔 다음 날 채취한 머리카락에서 무려 정상인의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다. 가족이 만나러 와주지 않으니 자기 혼자서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나폴레옹의 소박한 꿈이 참상을 불러온 것이었다. 한때 프랑스 황제로 전 유럽을 제패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의 최후는 비참했다. 며칠 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고 심각한 구토와 설사가 몇 시간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증상이 반복되었다. 나폴레옹은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심장을 나리 루이즈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의사들은 그의 시신을 부검했다. 그의 몸에서 심장이 적출되어 병에 담겼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 마리 루이즈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의 심장 인수를 거부했다. 결국 나폴레옹의 심장은 그의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다. 프랑스 생강 부근에 묻어달라는 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가워진 그의 몸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혔다. 마침내 나폴레옹의 시신이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1840년의 일이었다. 한데 놀랍게도 이장을 위해 무덤에서 꺼낸 나폴레옹의 시신은 거의 썩지 않고 마치 잠자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는 그의 몸이 비소를 듬뿍 흡수한 덕분에 디소가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불세출의 영웅은 이렇게 사라졌다.